네, 북한이 그제에 이어서 조금 전에 동해상으로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발사 직후 미국을 겨냥한 조치들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는데요.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 전문가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저희 취재기자 전화 연결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 발사한 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8일에 발사했던 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거잖아요. 근데 예. 탄종의 차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이미 예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뭐 17일 날 외무성 담화가 첫 시발이었는데 그때 나온 얘기를 보면 자신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한미가 북한의 적대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자신들이 판단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행동 조치를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보다 그 노골적인 것은 19일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담화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위임에 따라 끝으로 경고한다. 근데 위임이라는 것은 결국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한테 위임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적의 행동을 주시할 것이고 껌껌이 주시할 것이고 그리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다. 이런 입장들이 더군다나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정은이 결정한 것은 반드시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저께 있었던 한미 간의 연합훈련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오늘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직간접적인 그 어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상응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이 기회에 다시금 기정사실화하려고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강대강 도발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좀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대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왜냐하면 이게 한미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북한이 이렇게 화성-15 같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고 또 이런 그 탄도미사일 오늘 쐈다라는 것 그런 식의 도발을 하고 있는데 한미가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죠. 최근에 우리 여론조사에도 나옵니다만 북한이 핵을 고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의 핵 무장 여론이 70%를 넘어가고는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조사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핵 무장을 했을 때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한국 내에서도 북한의 고도화된 핵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미가 대비태세,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저는 북한도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김여정의 오늘 담화에도 다시 한번 경고를 했는데 북한이 이렇게 경고를 한다고 한미가 연합훈련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계속할 것이다. 오히려 강화할 것이라는 것을 북한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북한이 자신들의 핵 능력 고도화와 그리고 내부 통제를 위해서 활용하는 일종의 명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후에 또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또 강대강 대치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해석을 좀 해주셨고요. 오히려 북한에서는 내부 결속을 위해서 지금 도발을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앞으로 또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추가 도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그렇게 분석하는 근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한미가 북한에 대한 그 도발에 대해서 연합훈련 대비태세를 강화한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연합훈련을 다시 강화를 했고 특히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그 적대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것도 작년 하반기죠. 근데 그때는 북한이 조용하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를 않았고 그리고 작년에 다들 아시겠지만 북한이 역대 최대의 그런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도발의 대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자위적 행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1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그 김여정의 연속 담화를 통해서 이거를 한미를 특정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인데 북한의 명분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북한 내부의 상황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방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올해 1월 24일이면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지 만 3년이 됩니다.
그 3년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일부 외신에도 나왔습니다만 북한의 경제난 또 식량난이 심각하다라는 것. 그건 사실 지난 연말에 있었던 8기 6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스스로 인정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여러 가지 내부적인 상황 통제를 위해서도 이제는 한국과 미국을 특정해서 그들의 뭐 그 적대적 행위에 대해서 자신들이 대응을 한다라는 긴장 조성에 그런 명분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말씀하신 거로 그렇다면 앞으로도 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김정은의 직접 지시를 위임에 따라서 김여정이 발표한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이런 식의 계속된 도발은 가능하다. 근데 그 도발의 방법과 양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전히 판단합니다. 예. 자, 교수님, 북한이요. 한미를 향해서 이제 그 비판적인 메시지를 낸 부분을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앞서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서 좀 주목됐던 부분이 남한을 상대할 의향은 없다. 이러면서 우리 측의 대화 제의를 일축했고요. 그러면서 미국을 겨냥했다는 점을 좀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남한과 미국을 지금 향한 전략이 각각 다른 건가요? 이번에 오늘 나왔던 김여정 담화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자신들의 핵 능력, 뭐 이게 북한이 화성 15호를 18일 날 쏘고 나서 이 이후에 저도 뭐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반박을 했는데요. 여기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화성 15호를 쏜 것은 사실은 대미 압박용이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갖고 결국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이제 그런 수순이 북한의 절대 목표로 나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그 북한의 화성 15에 대한 여러 가지 능력의 문제 제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여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이런 답을 했다라는 거죠. 한국과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화성 15 ICBM은 미국 압박용이고 아마 오늘 쏜 탄도미사일의 재원이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이것은 한국, 일본을 압박하는 용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무기 체계에 따라서 압박을 좀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국에 대해서도 당연히 한반도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경험을 했던 드론 같은 일종의 회색 지대 그런 전략을 통해서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이 탄도미사일을 통한 남한에 대한 긴장감 조성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 시행했던 것처럼 드론 같은 그런 새로운 무기 체계를 이용한 긴장감 조성 가능성도 있다. 예, 이렇게 전망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예, 교수님, 이제 한미가 오는 22일이죠. 미국에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도 하고 또 내달 중순입니다.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예정돼 있잖아요. 이 한미 훈련이 계속될수록 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 가능성까지 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한미가 하고 있는 확장 억제 거는 그 영어로 테이블탑 엑서사이즈라고 해갖고 일종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은 아니고 그간에 계속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북한이 근데 지금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뭐 다른 그런 명분을 찾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3월달에 그 자유 방패 연합훈련 이게 아까 매우 대규모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북한이 뭐 지금 담화에도 얘기가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근데 그 반발이 과연 이 한미 간의 대비 태세에 관한 반발일지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새로운 계획에 의한 반발일지는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차 핵실험과 연계가 돼 있는데요. 북한이 내부적으로 정말 어렵다면은 북한은 뭔가 스스로 명분을 만들어서 대외로 나와서 담판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군사적인 목적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이제 핵 보유국임을 세계에 선포하고 그 위치를 갖고 미국과 담판을 하러 나오겠다. 이제 그런 식의 명분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2017년 11월 29일에도 화성 15를 쏘고 뭐 그들의 표현이냐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평창 올림픽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했던 거랑 비슷한 양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차 핵실험의 가능성도 뭐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18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서 이틀 만에 또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